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래쌤입니다. 2025년 고2 사물학평 해설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청준의 관역이라고 하는 소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들어가기 앞서서 워밍업을 좀 할게요. 이 관역이라고 하는 소설은 일단 핵심 테마, 메인 테마는 활쏘기예요. 활쏘기인데 활쏘기를 대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태도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도로 활쏘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활쏘기에 대한 궁의 도죠. 그래서 활쏘기는 자기 수양의 과정이고 내면의 완성이고,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련을 하는 어떤 것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인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쏘기를 솜씨로 보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솜씨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시하는 대상, 아니면 승부를 가르기 위한 대상, 흥미거리, 구경거리 이렇게 보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활쏘기를 배우러 오는 지역 유지들의 이제 그런 솜씨로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석주라고 볼 수 있는데, 석주는 검사예요. 검사고, 이 지역 유지들보다, 이 영감님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인물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활쏘기를 배워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한 발 더 앞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배우다 보니까 궁도에 대해서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궁도에 대해서 존중했다가 또 어쩔 때는 되게 또 대상으로 여겼다가 또 존중을 했다가 와리가리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석주호의 이 활쏘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부분이 궁도를 존중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솜씨로 바라보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 독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날 오후도, 사실 오후도라고 가는 거니까 그 전날에도 얘는 지금 북호정에 갔었던 거야. 그래서 다음날 오후에 이 청을 나오자마자 포를 데리고 북호정은 이제 그 활쏘기를 배우는 곳, 활쏘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봐야 되겠죠. 한데 노인은 아직 활을 골라놓지 않고 있었다. 다시 온 것을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어제 왔어. 그래서 이제 내일도 올게요. 그러니까 오든가? 약간 이러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이 속주는 진짜로 그 화를 좀 배우려고, 화를 내가 얻고 화를 배우려고 왔는데, 노인은 도시에서 온 저놈이 뭘 하겠다고 약간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제가 오니까 의아한 표정인 거죠. 눈치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활이 몇 개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골라봐 라고 하면서 활을 몇 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다 새로 만든 것 뿐이고요. 이 새로 만든 것은 주호 성에 차지 않아. 그래서 전에 쓰던 걸 지금 갖고 싶은 거야. 새로 만든 것은 이 주호는 쓰고 싶지 않고요. 주호는 뭘 쓰고 싶냐면 전에 쓰던 걸 쓰고 싶어요. 전에 쓰던 걸 왜 쓰고 싶냐면은 내력이 있는 것을 지금 갖고 싶은 거예요. 전에 쓰던 것, 내력이 있는 걸 갖고 싶어 하고, 이건 뭐냐면은 과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신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참이지만 신참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거야. 내 화를 봐라. 손때 묻은 내 화를 봐라. 반질반질한 이 화를 봐라. 이걸 지역 유지들, 영감님네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주호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솜씨로 활쏘기를 보는 석주호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주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노인이 있기는 있지만 활은 자기가 길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활은 쓰던 사람이 길을 들여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 각자마다 다 지문처럼 고유하게 쓰는 어떤 그 손때 묻어있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남이 쓰던 거 쓰는 게 적합하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궁도에 대해서 노인의 철학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장 조금만 보고 갈게요. 새 것은 너무 생뚱스러웠다. 잠깐만요. 아까 그 위에서 전부 새로 만든 것 뿐이었다라고 해서 새로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주어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게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은 너무 생뚱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튄다 이거야. 이 주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런 물건일수록 이런 게 뭐야? 활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걸 드러내는 이런 물건일수록 골동품 가치가 문제되기 쉽다라고 하는 게 이게 problem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그게 더 좋아 보인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 쓰던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활 배우는 게 진짜 내가 뭐 검사까지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올림픽 나간다는 게 아니잖아. 명사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영감님들 앞에서 좀 으스되고 싶으니까 명사수가 될 거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못 될 터에는 물건이라도 그럴듯한 걸 지니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활을 볼 때 지금 새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전에 쓰던 거, 그 다음에 내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새 거, 그 다음에 그럴듯한 것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새로 만든 거 주호 입장이에요. 새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새 거. 이거는 지금 조금 주호 마음에 탐탁지 않아. 그래서 전에 쓰던 거, 내력이 있는 거, 그럴듯한 것 이런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고요. 이걸 바라고 싶은 이유는 주호가 좀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주호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이 궁도를 솜씨로 보는 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자제해두자. 여러분 이거 그냥 높아심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차치해두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국어에. 그래서 차치해두고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제외하고 그거는 다른 후순위로 둔다 치더라도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말도 있는데 차치가 아니고 차지해두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두자. 그래서 앞에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럴듯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게 나을 법했다 한 다음에 그런 것을 차지해두자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뭡니까? 그럴듯한 것. 남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골동품 가치가 있는 걸 차지해두자. 라고 이제 이 석주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둑집 영감님들이 앞서서 한 발 앞선다는 게 그래서 한 발 앞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 바둑집 영감님들보다 내가 한 발 더 나서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주호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초이스를 하게 돼요. 선택을 하게 되는 활인데, 그래서 지금 이 활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새로 갖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주호가 바라는 내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주호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거가 아니고 이거는 내력 있는 활인 거죠. 남이 쓰던 활. 재료도 좋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꼭 한 사람이 쏘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반들거리는. 그래서 지금 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주호 눈에 합격이에요. 그래서 남이 쓰던 티가 나는 거죠. 지금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북호정이거든요. 승단이 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저 활쏘기를 배운 적이 없어서, 이제 이 활쏘기를 하는 수련하는 곳에서는 어떤 데서는 이제 승급신사?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도 있나 봐요. 근데 북호정에서는 승급신사라든가 단에 대한 심사, 그래서 정말 성격이 이 활쏘기의 실력을 측정하는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야. 여기선 그냥 수련만 하는 곳인 거야. 그래서 승단이 되고 있진 않지만 제 값으로 치자면 제가 문제에서 이거를 이제 함정으로 냈는데 제 값으로 치자면은 활의 값이 아니에요. 사람의 값이에요. 사람의 값. 이 제 값으로 치자면 활을 쏘던 노인은 2단 활을 쏘았을게요. 라고 해서 제 값으로 치자면 활의 값, 활의 경제적 가치의 값, 이 활의 값이 아니라 노인이 2단 활을 쏘았을 거야 라고 하니까 노인의 실력이 이 정도 되었을 겁니다. 라는 맥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함정 요소로 나올 만한 게 노인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노인도 나오고 이 노인도 나오잖아요. 이 노인은 이제 전개되어 가면서 나오는 상처받은 노인이죠. 여인의 자기 딸아이가 활쏘기를 이제 결국에 시범을 보이게 되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노인이 나오고 이 노인은 이 활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이랑 이 노인이 다른 사람이죠. 근데 지금 호칭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도 문제 내기가 딱 좋습니다. 제가 그거가 이제 조금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만한 실력인지, 그러니까 주호는 활쏘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2단 활을 쏘았을게요. 이래봤자 뭐지? 태권도 2단인가? 약간 요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저 정도면 잘 하나 보지?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 힘에 맞을까요? 힘은 활을 다루기 나름이요. 그래서 활 쏘기에 우리가 볼 때도 활이 되게 여러분 활 쏴보셨어요? 전 사실 안 쏴보긴 했는데 눈으로만 봐도 이걸 이렇게 등 근육으로 당겨가지고 활을 시위를 이렇게 당겨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이 필요한 스포츠라고 보이는데 노인이 얘기하는 바로는 이 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루기 나름이다. 네 실력 나름이다. 라고 해서 힘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노인의 생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궁도에 대한 노인의 철학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주호는 눈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그래서 지금 솔깃은 앞에서 보니까 이거 지금 누가 쓰던 활이고 이거 되게 실력 좋은 노인이 쓰던 활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활을 소개를 시켜준 거야. 그래서 제 힘에 맞을까요? 약간 솔깃했어. 솔깃은 하면서도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건 이것보다 더 좋은 활 없어? 이것보다 더 괜찮고 내력 있고 좀 있어 보이는 활 없어? 라면서 저게 아직 성에 안 찬 주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내력 좋은 걸 찾으니까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력 좋다 할 게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잘 쏘는 사람은 다 자기 활이고 빌려 쓰는 사람은 쓰다가 자기 거 들고 가고 그쵸? 이제 지문처럼 활이 이렇게 흔적이 다 남고 자기의 어떤 길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고 가고 사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여기 있을 수 없어. 이게 남아있는 것도 이 땅에서 숨을 거뒀으니까 남았지만 해서 이 활의 주인이 지금 사망을 한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말하는 노인이랑 다른 인물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주호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얘가 베스트구나 라는 걸 이제 납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이게 그 노인이 쓰던 활이야.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정한 겁니다. 그죠? 노인이 이제 초보자가 왔으니까 활도 찾고 활도 이제 챙겼고 그래서 띠도 내줍니다.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궁대라고 하지요. 활을 질 때 매는 띠인데 활을 맨 일은 없지만 그래도 활을 쏠 때는 메고 쏘아야 합니다. 법도도 법도지만 마음이 다루 라고 해서 지금 이 활을 쏠 때 메고 쏘아야 라고 하는 게 법도인 거야. 활 쏘기에서 지켜야 되는 법칙인 거야. 그래서 법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유 첫 번째, 마음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되게 어떤 옷차림이라던가 준비 도구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차리고 하는 거랑 그런 거 없이 하는 거랑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궁대를 차고 하는 것은 일단 이 활 쏘기의 법도이기도 하고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한테 필요할 거야 라고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다루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노인은 궁도로 활 쏘기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석조 아까 뭐라 그랬어? 저 바둑집 양반이란다. 바둑집 영감님들보다 한 발도 앞서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먼저 배웠어. 그 다음에 이 지역 유지들이 아까 바둑집 영감님들이겠지?를 이제 불렀어. 자기한테 조금 더 익숙해진 영역에 불렀어. 그리고 이제 석조 일행이 노인의 딸이 이제 여인으로 나오죠. 관심을 보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먼저 배워서 부르는 부분이 과시하기 위해서 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솜씨로 보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 일행 중에 누가 말을 한 것 같아요. 노인네가 활을 쏘고 활을 만들어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게 여느 사람과는 다르죠 라고 해서 이 노인의 좀 범상치 않은 면모를 다른 인물의 말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딸아이까지 활을 쏜다는데 그래서 이제 노인의 딸한테 관심을 보이는 누군가의 말이 나오고 있죠. 해괴한 일이라는 투였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다 해괴한 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 뒷내용까지 고려한다면은 딸아이까지 활을 쏜다던데 이게 이제 해괴한 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옛날 소설이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이렇게 국제대회 나갈 때 양궁 보세요. 얼마나 메달스러웁니까? 여자 선수들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여자가 활을 쏜다고?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인의 활 이야기가 나오자 나라의 활솜씨를 한번 보자고 덤벼들었다. 노인은 첫마디에 볼만한 게 못 됩니다. 이게 지금 말로는 실력이 부족하고 당신들 앞에서 보여줄 만한 게 못 됩니다. 라고 말은 하는 거지만 속내는 못돼요. 그렇게 니들이 함부로 구경거리로 여길 게 아니었어!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점잖게 말하는데 바들바들바들 속눈썹이 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속눈썹이 가늘게 떨고 있는 건 이 노인의 굉장히 불쾌한 면모를 이 외양을 통해서 서술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는 게 지금 뭡니까? 궁도를 존중하지 않는 이 여기 어디죠? 북호정이죠. 북호정의 규칙과 북호정의 법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굳이 시범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강청하잖아요. 강요하면서 청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리하죠. 자, 그래서 노인네라고 하면 안 되지. 미안해요. 노인이 지금 여기 점잖게 말하다가 이제 화가 나요. 이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지만 심리는 똑같아요. 이때도 되게 화가 나서 거절하는 거고 이때도 화가 나서 거절하는 건데 처음에는 점잖았던 거야.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활쏘기를 통해서 내면 수양을 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막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란 말이야. 근데 계속 요청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거절을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활터의 질서 속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궁도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활터의 질서 하면 활터 안에서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드는 거죠. 양조장 영감이 그 중에서 가장 심했대요. 이 사람이 그럼 제일 흥미거리로 보는, 솜씨로만 보는 그런 인물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적 갈등 하나 짚고 갈게요. 지역 유지들과 노인들 사이에 갈등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석주호는 입은 다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묘한 희롱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왜 우리도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놀 때 괜히 놀리는데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막 이런 괜히 더 놀리고 싶고 왜? 뭔데? 줘봐. 막 이렇게 정말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게 지금 허용이 될 거라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정말 불쾌하게 하면은 스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쨌든 되게 친한 친구 사이에서 왜?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강요하고 거절하는 관계에서 거절을 계속해서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다니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더 막 요구를 하면서 그게 약간 희롱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희롱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강청하는 그 지역 묘지들이 궁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석조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노인의 태도가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러나 주호 역시 하루아침 딱 한 번밖에 구경하지 못한 그 활솜씨, 유려한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욕망.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내신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한테 꼭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의 감상으로는 지금 이건 욕망이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고 여기서 궁도를 존중해야 되면 어떡해요? 그만하세요 하고 주호도 안 보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싶어 라는 욕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궁도를 훼손하고 궁도를 침범하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나중에 강청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저는 솜씨로 보는 이 석주호의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모의고사에서 다뤄지지 않고 해설지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약간 만약에 내신에서 다뤘어. 근데 학교 선생님 보실 때는 이 부분은 궁도를 존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신다면 그냥 저랑 견해가 다른 거고 그러면 제가 출제하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소설의 결말부를 보게 되면은 그 석주호가 마지막에는 그 소년이 잠깐 여기서 엑스트라처럼 나오잖아요. 북고정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 소년을 굉장히 소년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결국에는 이 석주호가 북고정 사람들한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걸로 소설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그 궁도를 끝끝내 마지막에는 존중 안 하는 걸로 끝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궁도를 존중했으면은, 그쵸, 이 사람이 보여주기 싫다는데 보지 말아야지. 왜 그걸 함부로 보여달라 그래. 근데 보여줘. 나는 볼 권리가 있어. 난 너 보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자체는 역시 궁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는 자신이 북고정을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그 사람들의 새벽 활쏘기의 자리를 피해줘야 하리라. 그러니까 석주호도 이 양조장 영감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 유지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지역 유지들은 그냥 100% 솜씨로만 보는 거고, 석주호는 처음에 과시하고 싶었어. 이 솜씨로 지금 이걸 봐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으스대고 싶었어. 솜씨로 보다가 이게 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되게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숭고한 어떤 그런 걸 느꼈겠지?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을 존중해줘야지 라는 태도도 취했던 거야. 그래서 북고정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새벽 활쏘기의 자리를 피해줘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그래서 구경하지 않았을 때는 존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여기서 나 보고 싶어, 보여줘야지, 이렇게 보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지만 보여줘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존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다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되게 길었는데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것 같아, 만약에 내신에 들어간다면. 근데 이 부분이 학교생들마다 수업을 다르게 할 것도 같기도 해. 그래서 약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은 욕망을 누를 수 없었다? 이거는 솜씨로 보는 거. 근데 자리를 피해줘야 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구경한 적이 없었다. 이거 안 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궁도를 존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경한 일이 없었던 것이다. 궁도로 존중하는 석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지금 모고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석주의 어떤 내면인데, 저는 이게 합리화로 보이거든요. 볼게요. 아름다운 것은 충분히 자랑되어야 한다. 사랑받아야 한다. 저 늙은 사내들이 어떤 동기로 그것을 요구하든, 이 동기는 뭐겠어요? 이 동기는 지금 솜씨로 궁도를 바라보는 시선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 구경거리, 흥미거리로 저것을 보는데, 희롱기를 가지고 보는데,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궁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자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 늙은 사내들이 갖고 있는 동기와 달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한텐 그럴 권리가, 누가 그런 권리를 줬어? 안 줬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리화하는 부분 역시도 활쏘기를 솜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권리가 있다. 궁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자 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궁도를 존중하는 석주호다. 이렇게 출제되면 저는 사실은 잘 못 읽은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바른 이해를 사실 가진 게 아니잖아. 바른 이해를 가졌으면은 아유 이러시지 마세요 영감님들, 이래야지 보려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무리하게 구는 거니까 똑같이. 그래서 무리하게 구는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지, 궁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자 하는 이 부분이 궁도를 존중하는 석주, 이렇게 가면 저는 오답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 작품이 지금 아직 많이 출제된 게 아니고 어디 해설지가 막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각자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자체적인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학교쌤한테 내신에 들어간다면 확인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궁도를 훼손하는 거야. 침범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내면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호가 노인을 권했다. 자, 그러니까 저 영감님들은 지금 이제 막 왔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 석조가 지금까지 되게 점잖게 열심히 배웠나 봐. 앞에서 막 이렇게 이 활 배우러 다니면서 새벽 활쏘기도 피해주고 나름 여기를 다니면서 성실한 어떤 학생처럼 보였던 거야. 그래서 약간 그 래퍼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조차 그래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권하니까 지금 난감하죠. 이렇게 단호하게 아까처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새벽에 보러 오든가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주호가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은 없다. 떳떳이 자랑되고 칭찬받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축혀 세워 올려서 딸아이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아름다운 것은 자랑되고 칭찬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새벽으로 때려잡자고 하는 건 부끄러워하는 태도 아닙니까? 전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딸아이의 솜씨가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받아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되게 훼손을 하는 이 상처를 주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엄숙하고 고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렇잖아. 노인을 설득하는 게 되게 활쏘기를 솜씨로 보는 게 존중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지금 노인을 대하는 검사님이니까 여러분들 검사님이라 말해봤어요? 나 말해본 적 있구나. 어쨌든 검사님이라 말해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법을 다루시는 분인데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숙하게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말을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이 약간 힘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딸을 불렀어. 그래서 지금 갑자기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딸아이 활쏘기 솜씨로 넘어가게 된 거야. 관역판으로 골짜기를 건너갔고 여인은 모시옷에 옥색 공대를 띠고 나와 활을 쏘았다. 사건이란 그것뿐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은 공도가 훼손된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부인들에 의해 궁도의 가치가 파괴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만족스러워. 보고 싶었던 걸 봤으니까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그리고 석주호까지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고 취한 듯 감탄하다. 저는 이 부분도 출제를 하려면 할 수 있을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감탄을 하는 게 궁도의 정신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고 취한 듯 감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똑같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석주가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것도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 솜씨로 보는 시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북호종 사람들에겐 틀림없는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 볼 때는 대단할 만한 일이 없었어. 그래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북호종 사람들한테는 사건이 맞아. 왜냐면 이 사람들 상처받았으니까. 그날 저녁에 노인이랑 여인이랑 둘 다 밥을 못 먹어. 노인? 저녁밥 못 먹죠. 여인? 이제 이 옛날 소설이니까 여러분들 자 식사하세요 라고 상을 들여놓고 이 사람은 자기는 밥 먹으러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어두운 부엌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지금 행동 보세요. 그래서 노인의 행동,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다 상처받았어.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녁밥을 먹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만 소년은 상처를 안 받은 거야. 애기여서 그런가 봐. 애기니까 그런가 봐. 약간 이러고 지나가나 봐. 그래서 소년만 밥 열심히 먹어요. 그쵸? 이렇게 집안이 조금 침울할 때에는 애기가 밥 잘 먹어주는 게 참 효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인이 마음이 너무 아픈가 봐. 지금 결국에는 약간 그러니까 물론 노인도 어른이지만 약간 그 검사, 이렇게 지역 유지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결국에는 안 됩니다 하다가 끝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딸아이를 구경거리로 보여준 게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특히나 이 정신적인 도를 추구하는 이 노인한테는 특히나 그게 상처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미안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딸아이를 불러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불러서 뭐라 그랬또.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막 끙 이렇게 낮은 신음소리를 냅니다. 상처받은 짐승처럼 하는 데에서 지금 직유법 걸려있죠. 하기야, 그것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어떤 사건이 맞아요. 그러고 보면 그것은 어차피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서술자의 서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소설로 치게 되면 편견에 가까워요.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그거는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서술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그 소설 파트에서 계속 난이도 높이는 게 서술자의 목소리, 인물의 목소리, 뭐 서술자가 인물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만약 서술자의 목소리 속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겹쳐서 드러난다, 서술자의 목소리, 이게 이 워딩이 지금 현대소설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술자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심인물의 인물의 목소리 이렇게 가면은 오답지 내기 딱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부분 지금 설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적 갈등 저 말 안 했네요. 그래서 지금 상처받은 짐승처럼 이렇게 놓이는 상처에 대해서 내적 갈등으로 워딩 걸어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고정 사람들도 종당에 결국에는 그래, 그거 뭐 그렇게 큰일 아니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다음날 새벽에도 여전히 화를 쏘았고 잦은 그들은 북고정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이제 일상을 영위를 하는 거예요. 속조 일행에 대해서도 같은 관식으로. 그래서 상처받았지만 티 안 내는 거야. 대단하죠? 저는 상처받으면 되게 티 내거든요. 티가 나지 않냐? 마음이 꽁게꽁게한데 어떻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 근데 노인은 이제 활쏘기로 자기 수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티 안 내. 자, 그래서 노인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 달라졌다. 이런 것도 함정 요소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얼핏 지나쳐버린 노인의 태도가 다시 생각났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전날 노인이 막 흥분을 했던 거를 그날은 석조도 눈치를 못 챈 거야. 그래서 석조가 전에 그 지역 유지들이 희롱기 있게 대하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랬는데 노인이 막 파들파들 하면서 지금 되게 화가 났었는데 그걸 이 몹시 흥분했던 노인의 태도가 석조가 그날은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날은 눈치를 못 채다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갔다가 다음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호는 그들에게 무슨 욕이, 이 그들은 북호정 사람들이에요. 노인과 여인이요. 주호는 그들에게 무슨 욕이라도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그들한테 상처를 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성찰하고 반성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노인이 의연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 같은 목소리를 내보이지 않습니다. 주호가 어딘지 서운했지만 그 편이 더 좋았다. 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노인과 할에 순종하려고 했다. 그래서 노인과 할에 순종하려고 하는 건 또 궁도를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풀인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약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또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하고 싶어서 할게요. 내가 내 영상에서 수업하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치? 여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걸렸던 부분, 주어가 어딘지 서운한 느낌이었다. 요거는 지금 뭐냐면 노인이 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도를 추구하는 그런 약간 전통적인 스포츠를 하는 내면 수양을 하시는 어른이잖아. 그렇잖아. 지금 이 소설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면의 어떤 그 심리 변화를 사실 잘 드러내지 않지. 근데 그 부분, 그런 사람이 심지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내면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것 자체가 저 노인을 어떻게 보면 약하게 만든 거야. 이 노인이 화난 걸 티를 낸 것 자체가 노인을 약하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약간 공략해서 저 사람을 약하게 만든,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조금 봤네? 하는 어떤 약간,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걸 막 필기를 하고 이런 말을 막 외우시면 안 돼요. 약간의 어떤 승리감, 내가 저 사람을 뭔가 이렇게 공략해서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봤다, 이런 맥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너무 의연해. 다시 티 안 내. 이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짝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티 안 내네? 하는 그런 뉘앙스에서 서운함을 살짝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편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저 사람이 계속 그렇게 서운한 거 티를 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되게 티를 내.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데 저 사람이 티 안 내. 그러니까 나한테 심리적 부담을 안 주는 게 그래 차라리 낫지.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출제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걸고 출제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커. 그래서 그냥 출제는 안 될 것 같긴 해. 그냥 이거는 나의 감상. 김다리 내피셜로 지금 추가로 붙인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문 독해하고요. 아이고 길어졌습니다. 제재경안에서 뭐 볼 거 있나? 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출제 요소 빠르게 탁탁탁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도, 도로 존중하는 인물, 그 다음에 솜씨로 보는 인물, 양면적 태도를 취하는 석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양의 도구이냐 과시의 기술이냐로 지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갈등 포인트 보게 되면은 노인과 지역 유지를 사이에 외적 갈등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내적 갈등 있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감탄, 내부에게는 상처인 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적 작가 시점인데 석주가 중심이어가지고 석주의 내면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능이나 모고 같은 데에서 출제가 된다면은 뭐 초점하자, 어떤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이 나올 수 있죠. 최근 수능 모고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진술이라서 하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의 성격 제시 보시게 되면은 뭐 여인의 표정, 신음, 식사 장면 이런 어떤 행동과 외양 묘사를 통해서 제시하는 건 간접 제시고요. 근데 석주의 심리는 거의 직접 제시로 나오거든요. 생통스러웠다. 희롱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 석주는 그럴 권리가 있다. 수호는 어딘지 서운한 느낌이었다. 순종하려고 했다. 이건 지금 다 석주의 내면인데 서술자가 직접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주의 심리는 직접 제시가 거의 되고 나머지 인물들은 간접 제시, 그래서 외양이나 행동을 통해서 심리 제시가 되고 있는 것도 소설에서 인물 제시 방법으로는 내신에서도 특히 학교생들 너무 출제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석주의 어떤 태도를 보는데 궁도를 존중하는 게 별로 없어, 지금. 그래서 그 활 속의 자리를 피해줘. 그 다음에 내가 그들한테 잘못했구나. 순종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궁도로 존중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래서 좋은 활 갖고 싶어. 그 활 쏘는 거 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솜씨로서,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어떤 과시의 수단으로서 보는 그런 시각, 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